안녕하세요. 추억을 나누는 삶여유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 순간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무렵마다 풍겨오던 집집마다의 밤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그 시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은 장면들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 삶 속에서 잊히지 않는 사건 하나를 꺼내어 거기서 배운 지혜와 느낀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해요. 사람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살아가며 겪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깨달음은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땐 참 어려웠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하고 웃어 넘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속이 타들어가기도 하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건 결국 가족이었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일이에요.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구두 상자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낡은 구두일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열어보니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휴대폰, 그리고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담긴 수첩이었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제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와서 그날 하루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단순히 편안하고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나이에 이르면 더 깊은 고민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 손주까지.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 때론 참아야 하고 때론 결단을 내려야 하지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신발장 앞에서 얼어붙은 제 두 손을 보며 제 안의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고 내 손주를 지킬 수 있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날의 사건은 제게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삶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걱정 하나씩은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다.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다른 지혜로 남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묘하지요.
하루하루 별일 없는 듯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게 곧 큰 파도로 밀려와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때 신발장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을 닫고 나와 웃을 수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었을까? 내 아들이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밤새도록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며 잠 못 이루던 기억 말이에요. 저는 오래 살아오며 배운 게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일수록 당장 소리치고 따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문제는 더 꼬여버리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 더 분명한 진실이 제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시장에서 수십 년 장사하며 배운 인생의 지혜랄까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 마음을 읽는 일이었으니까요.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 말과 행동의 작은 차이, 그걸 읽지 못하면 장사도 오래 못 버팁니다. 살아온 세월이 제게 그걸 가르쳐 주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놓인 비싼 가전제품, 손목에 걸린 반짝이는 시계, 아이가 놀다 흘린 장난감조차도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보였지요. 저게 다 어디서 온 걸까? 우리 아들 월급으로는 턱도 없을 텐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제 손으로 진실을 모으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마치 작은 탐정이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고 복지관에 가면 혹시 이름을 아는 분이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듯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퍼즐 속에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희망보다는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자식에게 말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마음속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집 문제만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한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걸요. 때로는 젊을 때보다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끝까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겪었던 그 긴 하루하루가 결국 제 아들을 지켜주었고 제 손주를 지켜주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아릿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인생이 저에게 준 또 하나의 배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늘 긴장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한없이 든든하다가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었지요. 며느리를 볼 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으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챙기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을 두고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믿고 싶은데 또 믿을 수만은 없는 그 답답한 마음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아직 확실한 건 없다. 더 지켜보고 더 기다려라. 이게 제 마음속 주문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손님이 진짜 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구경만 하다 갈 건지 섣불리 판단하면 손해를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을 지탱해준 작은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큰 소리치고 싶었지만 머리는 끝까지 냉정을 잃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단서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고 들어오는 낯선 가방, 설명되지 않는 지출, 그리고 어디선가 흘려듣게 되는 애매한 전화, 통화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는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다 합쳐지면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마음속 노트에 차곡차곡 적어 두듯 기억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주와 함께 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 만약 잘못된 어른들 속에서 자란다면 이 아이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확실히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아니면 혹시라도 오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제 아들도 제 손주도 그리고 제 삶도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결국 가족 아닐까요? 내 건강도 내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이 가는 곳은 자식과 손주입니다. 제가 그날 느낀 두려움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자. 그게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짐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들기름에 달달 볶은 시금치, 멸치조림,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구이까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지요. 오늘은 어떤 대화를 꺼내야 할까? 혹은 꺼내지 않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옷을 벗으며 엄마, 냄새 좋다 하는데
그 웃는 얼굴에 괜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믿음직한지, 그런데 동시에 그 순진함 때문에 더 위험한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거든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주고받으며 한참은 일상 얘기만 했습니다. 회사 일은 힘들지 않냐? 손주는 오늘 유치원에서 무얼 배웠냐? 그러다 저는 무심한 듯 국을 떠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원금 보장 같은 소리 쉽게 하더라.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니? 아들이 잠깐 숟가락을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정보만 잘 알면 괜찮대요. 그 웃음이 얇은 종이처럼 금방 찢어질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대꾸했습니다. 정보가 아무리 빨라도 흔적을 지우면서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내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아들은 말없이 밥을 씹었고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대답을 피하거나 눈길을 피할 때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진실이 느껴지는 순간을요. 그날 밤 아들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늦게 잠들었습니다. 방문이 닫힌 뒤 저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호흡을 골랐습니다. 성급하면 안 된다. 씨앗은 심어졌다. 이 아이가 스스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며느리 쪽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손목에 번쩍거리는 시계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세일하길래 건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웃으며 설거지통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제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진 포장끈과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습관이었어요. 중요한 건 버리지 않고 남기는 것. 그 상자 안에는 언젠가 진실을 밝힐 작은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놀이터 가자 하며 달력을 보여주었어요. 빨간 별표가 크게 그려져 있더군요. 저는 그 웃는 얼굴에 잠시나마 마음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미끄럼틀 앞에서 아이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를 듣는데 문득 오래전 제 아들이 첫 등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헐렁한 운동화를 신은 채 뒤돌아서며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던 그날 돌아서면 울음이 터질까 싶어 일부러 뒤를 안 돌아보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저처럼 지금도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계좌로 돌려요. 그게 불법은 아니죠?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흔적이 남아야 안전하다. 흔적을 지우려는 순간부터 수상한 거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단단히 눌러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아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저는 시장에 나가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몇몇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박점내 어르신 소식 들으셨어요? 아이고, 큰돈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다더라. 이런 대화들이 제 마음속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저를 증거 쪽으로 더 이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지켜내자. 그리고 아들도 내 가족도. 그날 밤 저는 작은 서랍을 하나 닫았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다음 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요? 저는 그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도 제 눈과 귀는 늘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작은 말투 하나까지 놓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외출 준비를 하더니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서 집을 나서더군요. 어디 가니? 하고 묻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그런데 그 대답이 유난히 성의 없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장에 정리돼 있던 낡은 구두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지요. 그래, 지금이 기회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 손주가 방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붙박이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역시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첩, 통장, 낯선 휴대폰.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진 찍는 법만큼은 시장 동료한테 배워두었거든요. 저는 한 장 한 장 손이 떨릴 만큼 조심스럽게 찍어 나갔습니다. 글씨가 흐려질까 봐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누를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수십 장을 찍고 나니 마치 큰 전쟁을 치른 것처럼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상자를 밀어 넣은 뒤 저는 일부러 신발장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구두에 광을 내고 하이힐을 가지런히 놓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증거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모두 노인들의 것이었어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저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제게는
마치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 화투를 치며 혹시 김말순 어르신 소식 들으셨어요? 하고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작년에 아들네로 들어갔다던데 하고 또 다른 이는 투자 잘못해서 고생한다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첩 속 이름과 금액이 겹쳐졌습니다. 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내 며느리가 벌이고 있는 일이 분명히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구나. 특히 충격이 컸던 건 시장 동료에게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덕배 할아버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어.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던 분이었는데 결국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수첩 속에 분명히 적혀있던 이름,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숫자. 그 모든 게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였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다시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통장 잔고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 계좌 주인 이름까지. 모든 걸 작은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웠지만 한 장 한 장 기록할 때마다 제 안에서 이상한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끝내야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그냥 오늘 시장에서 좀 바빴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에는 끝이 있지요. 길고 길었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드디어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귀에는 마치 오래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억울했던 사람들의 눈물, 제 가슴을 짓눌렀던 고통, 그리고 아들의 절규가 모두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도 찾아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뒤 마주한 평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불을 꺼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스며들어왔고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지켜내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이구나. 큰 사건, 큰 고통 뒤에 남는 건 결국 이런 평범한 하루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저 해가 뜨고 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들은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결국 그만두었지만 시장 가게를 도우면서 하나씩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손주 준서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 할머니 곁에서 새로운 웃음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서로를 붙잡으며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을 때는 큰 돈을 벌고 큰 성과를 이루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소박한 밥상, 함께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온다는 걸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절실히 배웠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내 평생 모은 돈은 쉽게 내주지 마세요. 내 이름과 내 손으로 지켜야 할 건 바로 나의 삶이고 내 가족의 평화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외로운 우리 세대는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세월에서 얻은 지혜로 우리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모두 끝난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오랜 동료들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나눴습니다. 영심아, 너 정말 큰일 해냈다. 친구들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해낸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서로가 서로를 믿고 버텼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렇게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싸움과 상처 속에서도 결국 제가 붙잡은 건 바로 평범한 하루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아무 일 없던 듯 평화롭게 해가 지던 그날 저녁, 손주가 웃으며 달려와 안기던 순간, 혹은 젊은 날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보물 아닐까요? 이제 저도 제 삶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난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제 앞에 놓인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웃을 수 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아직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결국 지나가고 다시 햇살이 비출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늘 평범한 행복 속에서 따뜻한 웃음으로 하루를 맞으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